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정말 사람들이 주시하는 네.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데요? 8월. 네, 이 8월 달에 이 임대차 3법이 2년차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2년차가 되는 8월 달에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 네. 아니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약간 좀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서 네. 소장님의 의견이 또 중요하죠, 저희들은. 그래서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오늘 주제는 이 임대차 3법 2년차 되는 네. 8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8월이 되면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네. 벌어졌던 상황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경기도와 서울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세 이제 매물 그래프예요. 아실에 있는 전세 매물 그래프인데 진짜 신기한 게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시기 있잖아요. 8월 딱 전후해가지고 수직 낙하를 해요. 이게 매물 개수거든요. 지금 이게 서울 그래프인데 지금 처음에 5만 개 정도였다가 네. 1만 개 이하로 예, 거의 80%가 매물이 확 순식간에 줄어버려요. 맞아요. 절벽처럼 확 네.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됐는데 왜 갑자기 매물이 이렇게 순식간에 줄어들었을까요? 임대차 3법을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매물이 줄어든 것도 있고 네. 그때 당시에도 전세가가 또 확 폭등했잖아요. 네. 좀 폭등하길 기다리기 위해서 네. 매물이 없어진 것도 있지 않을까. 이제 좀 약간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이때 상황을 잘 그려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 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 임차인, 임대인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임차인들은 대부분 다 어떤 선택을 하냐?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때 임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번에 몰려받지 못하면 네. 다음에도 못 올려받으니 그렇죠. 그 전세가를 확 올렸겠죠? 확 올릴 수가 없는 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하잖아요. 네네. 임대료를 올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 임대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대부분이 뭐였냐? 너 나가. 내보내는 거죠. 예. 내가 일단 거주할게. 방어적인 행동을 일단 하고 나는 거예요. 2년 전인데 생각도 안 날까요? 그때 그렇게 한참 난리쳤었는데. 네. 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그걸 인정한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매물들은 나오지 않아요. 싹 없어지겠죠. 국가에서 그 발표할 때 이때 혜택을 입은 가구 수가 거의 한 70%에 달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30%에서 40% 정도가 매물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임대인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냐? 너 나가. 너 나가고 나는 이제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반적인 만기가 되는 상황이라면 만기가 되기 최소한 4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는 이게 매물로 나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물로 나오고 임차인도 임차 수요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얘는 매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매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때 이런 입장이었어요. 나가라고 해놓고 저도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니까. 네.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들어갈 것도 아니라.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임차인이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저는 들어간다라고 했고 근데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때 팔아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나가면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저한테도 일단은 협박을 하는 거죠. 너 들어오나 보자. 네, 들어오나 보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부동산하고 상의를 합니다. 광고를 낼 수가 없어요. 광고를 내지 않으면 네. 아니 어떻게 그걸 손님한테 얘기를 하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광고 매물로 내놓는 순간 임차인은 네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하게 주장하면
내가 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물로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나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나머지 이 30%에 40%에 해당하는 모든 임대인들이 다 대부분은 일단 나가라고 하고 매물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네. 돌아오는 8월은 똑같은 임대차법 적용된 2년인데 그러면 이때 상황하고 지금 이제 돌아오는 2년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건지를 예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 60에서 70%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 씁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제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줄어들었던 그 요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올해 8월에는 그 요인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살 거니까 나가. 이것도 쉽게 못하는 부분이 자, 이때는요, 제가 자신감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진짜 먼저 나갔어요. 내가 판다라고 가정을 할 때 최후의 보루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진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공실로 둬야 돼요, 일단은. 그러려면 먼저 문제가 뭐냐면 임대 보증금을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임대 보증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주거나 팔아서 주거나 항상 이게 연쇄작용으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내 물건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만 나가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현금으로. 근데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는 대출이 됐어요. 맞아요. 예,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대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게 대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출이 안 돼요. 맞아요. 대출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은요, 이렇게 나가. 이거를 쉽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두 요인 때문에 매물이 확 줄어들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네. 올 8월에는 그 요인으로 줄어들 매물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폭등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얘기잖아요. 임대차 3법 적용되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60에서 70%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에서 40%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이 너 나가. 네. 이렇게 하는 순간 매물은 사라지고 수요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물은 10에서 20%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로 폭등한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매물을 적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폭등을 했다 했는데 네. 올해 8월은 네. 매물은 많아졌으나 네. 2년 전 가격이잖아요, 전세가가. 네. 그러면 새로운 임대인이 매물을 내놨을 때 그 매물의 전세가는 낮지는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 느끼기에는 전세가는 어쨌든 올라가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자, 이 올라가는 가격을 현 시세대로 다 받아 안을 수 있느냐? 네. 그건 어렵죠. 지금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현재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새롭게 튀어나오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만 2배 올랐고 네. 이자도 2배 올랐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하게 되면 4배의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4배의 부담을 지면서 생활이 가능하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집에 거주를 더 하고자 하지만 네. 지금 있는 이 전세가 시세를 감당하면서까지 이 집에 거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나가는 걸 선택하게 돼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가 임대인한테는 관건이겠죠. 네. 그런데 똑같은 거죠. 지금 매물도 많은 상황이고 분위기가 다운되고 대출도 잘 안 되는 상황이면 새로운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 공급이 더 조금 더 절실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협상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하자면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둔 채 여기서 약간의 추가금이나 이런 거를 월세로 받는 식으로 반전세처럼. 그렇죠. 반전세가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세가가 더 올라가. 폭등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억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6억이에요. 네. 여기서 폭등하면 7억, 8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누가 이걸 감당을 해요? 최고의 마지노선이 현재 최고 시세. 그렇죠. 그 일부, 이상은 못 일부 좀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집에 거주하는 걸 택하겠다. 그래서 최고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아예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나가는 걸 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반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은 최고가와 옛날 전세가와 중간 정도 이런 데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가격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2년 전과 달리 지금 전세대출도 원금까지도 갚아야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액수가 훨씬 더 커지는 그렇죠. 거라서 그게 쉽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폭등을 하려면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상황처럼 매물이 수직낙하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수직낙하했던 상황은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매물이 싹 사라진 그것과 임대인이 너 나가. 나 실거주 할 거야. 라고 했던 부분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생각 안 하고 네. 결론만 딱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데이터의 그렇죠. 함정인 겁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다음에 또 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음에 2년 차다니까 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난리 나겠네. 물론 이런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통계치만 보면 그게 왜 일어났는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구도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래프나 통계를 보고 적절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아전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또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프 막 뭔가 수치화를 딱딱딱 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렇죠. 그 과정을 왜라는 항상 게 알아야 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가가 폭등한 건 맞습니다. 임대차 3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때의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들어가면서 혼란을 겪은 시장 참여자들이 부작용이 심한 방향으로 다들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적응을 했고 그 부작용을 일으켰던 행동은 지금 와서는 오히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응을 했다는 것도 참 중요한 요인이긴 하네요. 그때는 정말 공포심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여러 뉴스에 막 임대차 3법으로 이래서 나타나는 상황들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뭐 홍남기 부총리 사례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다 이제 겪었단 말이죠. 나름대로 대비책 이런 것들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됐을 때의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거는 이제 안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8월이 새로운 적용 시점이 오더라도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은 절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은 이 8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네.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2년 전 왜 그랬는지 네, 그걸 딱 속 시원하게 보니까 마음이 확실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